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단의 3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성일하이텍은 니켈 등 40만 대분의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게 돼 반도체 리사이클링 사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 공모인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제품 제작과 서비스 검증 등 사업화 지원까지 연결되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직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이 직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도내 대학들이 자율전공 등 이른바 무전공 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폭이 넓어진 반면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고순도 배터리 소재 생산에 나섰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오늘 새만금 국가산단 209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209.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3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배터리 가루를 원료로 코발트와 니켈, 망간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추출합니다. 2만 3천여 평에 1,300억 원을 들여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8개월 만에 3공장이 준공됐습니다. 13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성일하이텍이 그동안의 3원계 배터리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LF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는 성일하이텍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 방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 세계 5개 업체만 갖고 있는 습식재련 공정을 통해 1단계에서는 코발트 600톤과 니켈 5,300톤, 리튬 6,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2단계까지 완성하면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 분량입니다. 매년 1, 2공장의 생산량은 4,400톤, 10만 대 생산에 그쳤던 것이 3공장 가동으로 40만 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폐2차 전지를 재활용을 하여 급증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를 선도하는 것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을 2만 1천 도 생산 가능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용 습식 재련 공장인 제3 하이드로 센터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성일하이텍의 자회사이고 한중 합작사인 SE머티리얼즈도 3공장 옆에 공장을 세우고 배터리 제조용 리튬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또 환경부가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마련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환경부는 성일하이텍 등 5개 재활용 기업과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는 협약에 따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제조 핵심 광물. 성일하이텍이 대량 생산에 나서면서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3곳 등 새만금 유역 33곳의 용도 폐지 저수지가 인공습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으로 용도 폐지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상류 중심의 수질 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하류에서도 수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이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사업 신청 등을 추진해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영세농의 60%가 연간 소득 1,000만 원 미만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연간 총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영세농은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작물 판매 수입으로 얻은 순수 농업소득은 824만 9천 원으로 전년 1,435만 원보다 42%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도내 농가 인구는 19만 9천 명으로 50년 전 165만 8천 명보다 88%가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북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대학 교수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산업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살펴보고 신규 국가예산 사업 등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은 지역산업 정책과 지역 농업 농촌, 지역 공간 정책, 지역 보건 복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 공모인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제품 제작과 서비스 검증 등 사업화 지원까지 연결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홀로그램 산업은 초기 단계 수준이고 지역 기업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13개 추진과제에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 과제를 보면 기업 제품 제작 지원과 제품 성능 서비스 검증,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입니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난 2020년부터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마이크로 XR 등 관련 기업 29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이 중 2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이어 사업화 지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창출이 시도되는 겁니다. 실증이라 하면 어떤 기업이 제작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지만 사업화 완성도를 높이려면 지원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건 서비스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홀로그램 산업은 초기 단계. 익산시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정부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정치권과 함께 오는 2027년부터 2년간 국비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산에 입주한 홀로그램 업체들의 상당수는 영세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공급과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하면 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역에서 우리 홀로그램 기업들이 좀 제작한 개발한 이런 시제품들이 많이 이제 확산돼서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경제적 효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술 개발에 이어 사업화 지원까지 시작된 홀로그램. 자동차와 헬스케어, 제조업, 관광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기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선도 지역인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재가 의료 사업과 관련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익산시 등 10곳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에서는 30여 명이 발굴돼 거주부터 식사, 의료, 상담까지 생활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만족도는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퇴원시킨 후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겁니다. 익산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 이상 승진 요인은 5자리로 예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 공로 연수 대상은 종합민원과장과 보건사업과장, 낭산면장 등 5급 5명입니다. 국장급 승진 요인은 없습니다. 반면 연말 공로연수 대상은 4급 3명, 5급 8명으로 정기 인사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의사국장 등 5급 이상 승진 요인은 3자리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된 후 가장 많은 승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4급인 의사국장과 5급인 전문위원 2자리입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놓고 현 의장 또는 후반기 의장이 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동대표 공동체제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산물종합센터는 그동안 상인회장 선출과 운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인회장 선출 없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대표 공동체제 방식을 도입해 상인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한편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해 5월 신축 건물로 문을 열고 현재 117개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직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직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민권익위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한 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장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 계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민권익위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계장은 D 업체로부터 여행경비 28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 렌트비를 내가 28만 원 받았다. 혐의는 딱 그거예요. A 계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D 업체는 지난 2020년 사업으로 만들어진 32억 원 규모의 시설의 액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될 예정인 7억 원 규모의 사업에도 D 업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A 계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D 업체로부터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농가가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입찰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그분들이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경찰이 감찰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행정과와 감찰과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 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A 소방서장에 관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징계가 가볍다며 소방지휘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군산 대야면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꺼졌고 24제곱미터 컨테이너 2동과 비닐하우스 1동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상기후로 때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에만 열탈진 24명, 열경련 5명, 열사병 3명 등 모두 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폭염 예보 시 야외 활동 자제, 물 이온 음료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활용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4개 대학에서 자율전공학부 등 무전공 선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학생들의 전공 선택폭이 넓어진 반면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우려됩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대학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일정 기간 이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입학. 교육부는 지난 1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도내 대학들도 내년도 대입에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수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등 도내 대학 4곳이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율전공학부를 운영 중인 원광대와 군산대는 올해 입학 정원을 전년보다 170명과 97명씩 늘려 200명과 18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주대는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176명을 모집하고 전북대는 융합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160명을 모집합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각 대학의 방침에 따라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진로 선발 교육 등을 마치고 희망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들의 첫 학과 진학을 마친 원광대에서 특정학과 쏠림 현상이 보이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자율전공학부 과정을 마치고 진학한 학생은 총 26명, 이 중 경찰행정학과와 소방행정학과로 진학한 학생은 총 12명입니다. 지난해 자율전공학부에 다녔던 한 학생은 의학계열이나 사범계열 진학이 막혀 있으니 다른 학과 가운데 입학 내신 등급이 높은 경찰행정과 소방행정학과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광대 자율전공학부는 경찰 또는 소방행정학과로 진학할 경우 학과당 입학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6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특정 학과에 인원이 몰려 성적 순으로 진학이 결정되거나 비선호 학과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무전공 입학 제도가 특정 학과 쏠림 현상으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전국교육청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17,000여 명이 모의평가에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달 2일 나오며 입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성적 통지표를 통해 제공됩니다. 군산의 인구가 1년 동안 2,000명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전달보다 109명이 줄어든 25만 8,732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26만 1,131명과 비교해 1년 동안 2,399명이 감소한 겁니다. 올 들어 인구 감소는 지난 1월 312명, 2월 314명, 3월 354명, 4월 159명이 줄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기업들의 정확한 채용 규모가 조사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77곳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12,9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만금 개발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저숙련 생산직이 28%로 가장 많고 이어 사무 경영 영업직 27%, 중숙련 생산직 14%, 연구직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는 여명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염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열린 제4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또다시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 예방 업무를 하는 감독자와 이를 지도하는 관리자, 총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총괄 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한 공장에 화물을 싣고 온 트레일러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기계부품 공장에서 트레일러 안에 총알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군 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탄피 13개를 발견하고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트레일러는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중국과 새만금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어제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만나 새만금이 중국 물류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만금은 중국의 크루즈 거점 지역과 인접해 전북의 관광과 연계한 투자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길에 오른 자동차는 41만 4,449대, 526만 4천 톤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군산항 총 실적 2,317만 3천 톤의 22.7%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 13만 2,05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7,587대보다 6만 5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익산시가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걸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익산시청 누리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국가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임산부 건강관리비와 출산장려금, 찾아가는 돌봄교실 등 익산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신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기획전 같이 기치를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전시회 제목인 같이 기치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 노력해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올리자는 뜻을 담았는데요. 원광대학교 조영예술대학 미술과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의 작품 20점을 선보입니다. 군산시 나운삼동 행정복지센터와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에 신규 가입한 미룡동 소재 주얼리뱅크, 큐티헤어를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나운동 착한 가게 가입에는 현재 74개소가 동참했으며 모인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비, 의료비, 지역복지 특화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